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 가까이 전합니다. 행복한 지방행정 보이는 연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기획총괄부를 맡고 있는 김상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연구실의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전대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희가 그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리맥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요. 그 리맥의 김상기 박사님을 모시고 지방투자사업 관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많이들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투자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오래 이야기하고 지역 주민들과 같이 논해서 만든 지방투자사업이 훌륭한 지방투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청사의 이전은 어느 지역이든 굉장히 예민한 사업입니다. 청사는 지역의 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님들도 청사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욕심도 있고 또한 4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청사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장기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죠. 예, 관리비에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앞으로 30년 뒤에는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테니 청사 건립 적립금을 꼬박꼬박 잘 모아서 그때 우리가 목돈을 한 번에 들이지 않고 이 적립금으로 청사를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청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개돈이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돈을 모아두고 한편으로는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20년 뒤에는 아니면 5년 뒤에는 아니면 3년 뒤에는 이제 노후화된 청사를 옮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입지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가장 좋을지 어떻게 옮기는 게 가장 좋을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과 오래 논의하고 오래 수기한 다음에 청사 건립 사업을 하게 되면 결과가 대부분 좋더라고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투자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목적이 지역 주민들을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오래 논의하고 오래 같이 고민을 한다라면 아마 좋은 사업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안 좋은 사업이냐 또 물어보는데 그 안 좋은 사업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이 한 투자 사업을 500억 이상 단위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아직은 그렇게 큰 규모로 같이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뭔가를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길을 가면 만나는 지역 주민, 그 지역 주민이 아는 투자 사업, 그 지역 주민이 관심이 있는 투자 사업,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이 언제든 의견을 낼 수 있는 투자 사업, 그렇게 투자 사업을 만들게 된다라면 첫 번째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특히 님비 시설에 대해서는 참 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먹고 쓴 만큼 어디선가는 우리가 먹고 쓴 것을 처리해주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제 앞 동네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 투자 사업을 오픈하고 공개를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피해를 받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 피해의 보상을 좀 더 아름다운 형태로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지방투자 사업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예를 들면 구례 아이파크 같은 데들이 그 지역에서 되게 큰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파크들을 만들 때 뭐 구례 큰 생협 조직과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농축수협 조직과 같이 뭐를 하는 것들은 가능한데 보통 우리가 이런 투자 사업을 할 때 민자가 들어오는 경우에 지금 이런 협동조합이나 아직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파트는 그렇게 거대 민자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걸 운영하거나 아니면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거버넌스는 가능한데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 파트는 아직은 좀 더 규모가 이렇게 수천억 수백억 단위로 큰 규모의 투자에 참여하기는 뭐 용이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같이 합니다.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업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설명을 꼭 드리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게 되면 페널티가 붙게 됩니다. 뭐 공무원 쌤 개인한테도 페널티가 붙고 그 해당 자치단체한테도 페널티가 붙는데 얼마 전에 모 자치단체가 랑 같이 국가산단을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국가산단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고 투자 심사로 오지를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유 전에 공사비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왜 지방재정법의 절차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봤더니 미분양 매입 확약이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발 채무가 되겠네요. 그렇죠. 우발 채무가 되는 거죠. 그게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따라서 투자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었죠.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투자 심사로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발 채무가 해당되는 협약 조건을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분양 협약 조건이 준공 후 60일 이후에 발생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거죠. 60일 이후에요.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 아무리 국가공기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한테 산업단지를 입장에서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준공 2달 뒤의 미분양 매입 확약은 과하다라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고 협약 조건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매입 확약 조건과 결이 맞도록 균형을 이루도록 준공 이후 3년 이후에 발생하는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매입 확약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을 줬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이 절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런 협약 조건 같은 것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많이 해주고 있는 것들은 이제 문화체육 사업에서 이제 어떻게 시설을 운영해야 정말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년간 쌓아온 투자 사업의 경험으로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잘 되는 투자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찾는 그런 장소가 있고 어떤 투자 사업은 가끔씩 이제 뉴스에도 나오죠. 방문객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해야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좋은 투자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운영비가 운영 손실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라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서요. 저희한테 그냥 단순하게 제도적인 부분만 문의하시지 마시고 그 투자 사업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때 저희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무료로 컨설팅을 기꺼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전공이 토목공학이고 토목공학 중에서도 교통을 전공을 했습니다. 전문가시죠.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님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간선 도로망들이 다 구축이 되고
대한민국의 지선 도로망들이 다 구축이 되면 그 위에 교통 계획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뭐를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도로부터 없애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도에서 연간 지방도를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2천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2천억으로 신설 지방도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방도 개보수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정말 필요 없는 지방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지방도를 그냥 위험한 도로로 그대로 두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 지방도는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고도 성장하던 시기를 지나서 안정화된 단계를 지나서 약간은 쇠퇴하는 단계로 접어든다라면 사회는 비용, 특히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어쩌면 시설을 없애야 되는 시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쩌면 시설을 축소해야 되는 시설도 있을 거고 또 어쩌면 어떤 시설은 기능을 바꿔야 될 시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3년 전부터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를 확대해 나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니 참 할 말이 많은데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얼굴이다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 본원에 계신 많은 저희 선배님들이 들으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얼굴이 되어서 왜냐하면 저희는 실제적으로 정책 지원이 아닌 사실 저희는 말단부에 있는 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몸속에 있는 장기가 아니라 저희는 겉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겉모습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얼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청사는 그 지역 서울 같은 데서야 뭐 되게 흔한 건물 중에 원오브댐이지만 그 지역에 무슨 낙후 지역에 가면 랜드마크예요. 근데 조금 잘못졌다가는 또 호화청사 얘기를 듣고 그런 측면에서 말단 사업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지방 투자 사업들에 숨겨져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철학이나 아니면 주민을 위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동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걸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진정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역할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오늘 뭐 이쯤에서 그러면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